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3월 2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6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56%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외국인 투자자가 5천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올라가 주었고요. 코스닥은 기관 투자자 2천억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600억 정도 매도하면서 코스피와는 조금 다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2400선을 코스피가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2500선 저항을 맞고 이제 좀 떨어지는 분위기였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라인을 이제 2400선 정도로 찍고 다시 좀 반등을 준비를 하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증시가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이 계속 상승을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분석과 함께 좀 증시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해외 증시를 보시면 이제 나스닥, 다우도 최근에 조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증시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최근에 환율도 좀 올라갔고 그런 움직임을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상황이 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방 이제 조정을 끝내고 다시 이제 원래 가던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FOMC 회의라든지 거기에서 이제 뭐 빅스텝 인상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0.25% 인상을 하든지 뭐 둘 중 하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0.5%를 올린다고 한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0.5%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이제 예상되어지는 그런 시점이 지금이고요. 지금 이 증시 분위기가 이미 지금 0.5% 올랐을 때의 움직임을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 이제 241선 넘어가면서 서서히 이제 저점 라인을 올리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확실히 좀 강하게 힘을 좀 받고 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코스닥의 이 상승세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그런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코스닥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힘을 받는지 아니면은 좀 더 횡보를 하는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이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이제 기관 투자자가 2,200억 매도했고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한 640억 정도 매도를 했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또 5천억 정도로는 매수하면서 최근에 이제 매도 분위기로 좀 이어가던 그런 분위기를 조금 이제 반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지금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는 조금 이제 줄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시 보았고 이제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은 이제 1313원으로 오늘 마무리가 되었고요. 어제 이제 급락을 했던 환율이 오늘은 조금 더 반등을 하면서 3원 정도 반등했고요. 사실 이제 어제 실시간으로 이제 1,400원까지 이탈을 했었는데 또 그 이탈한 가격대를 또 밀어 올리면서 1,313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300원대를 또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환율이 뭐 크게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절하게 이제 유지를 하면서 네, 결국에는 이 부분을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박스권 횡보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도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고 환율도 아마 그런 식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이번 달 월봉은 좀 음봉으로 진행되면서 평소에 그런 횡보하던 그런 흐름을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점이 이제 평소 횡보하던 흐름이 1250원 정도였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이제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나 분명히 시간이 지날수록 그쪽으로 이제 향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도 다 같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미국 지표 지금 한 0.5% 조금 하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지표도 지금 이제 한 0% 정도, 네, 그래서 거의 보합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크게 많이 하락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이제 증시가 이제 흘러갔을 때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환은 아까 확인했고 채권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채권금리가 4%대를 또 넘어섰습니다. 예상시보다 지금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3.9%대를 좀 유지를 하다가 전고점을 이제 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떨어질 거라고 좀 예상을 했지만 지금 이제 그 이상을 넘어가면서 4%대로 또 빠르게 치고 나갔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좀 많이 올라갔고요. 생각보다 강한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좀 올라가고 있고 국채금리도 좀 올라가고 있고 지금은 약간 조금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다시 한번 그런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보이면서 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연준에서 또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연준 관련 인사들이 0.5%에 대한 인상 가능성을 계속 언급을 하면서 좀 증시가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0.25%든 0.5%든 둘 다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빅스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이제 딴 세상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금리 수준이 5.1%에서 이제는 5.25%까지 추가로 이제 상승 가능성이 보였고요. 그리고 그 고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움직임 때문에 단기간에 이제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갔는데 사실 지금 금리가 지금 5%에서 6%까지 7%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에는 0.25%를 올릴 것을 조금 더 올려서 0.5%를 올린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추가로 이제 0.25%가 한 두세 번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최종 금리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의 흐름은 조금 조정을 받고 환율도 좀 올라가고 국채금리도 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지금부터 증시가 더 떨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반등폭이 일정 부분 이제 조정폭으로 반납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계속 상승 추세로 준비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증시 말씀드리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320원 상승해서 16,58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1.97% 상승했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오늘은 코스피 조금 상승하면서 같이 이제 상승을 한 것 같고요. 시간의 거래는 평소와 유사하거나 조금 많았습니다. 종가는 이제 16,610원으로 시간의 거래를 마무리했고요. 30원 정도 올랐지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일별 거래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평소보다 530만 주, 537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 그래도 많은 편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 이 평균 거래량에 대비해서는 거래량이 조금 늘어난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이 거래량에서 점진적으로 이제 늘어나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거래량은 적어도 이제 1,000만 주 이상은 터져 주어야 되고요. 그래도 이제 1,500만 주 이상 나와주면서 그런 폭발적인 거래가 한번 이루어져야 확실히 좀 출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이제 박스권 안에 있고요. 거래량도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또 17,400원을 도달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량이 계속 없이 진행이 된다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여기서 두 번 횡보를 하고 올라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 횡보를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 횡보에 대한 흐름과 그런 올라갈 수 있는 시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시그널을 포착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 정확하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추세 자체가 점점 이제 저점을 올리면서 조금씩 이 단가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런 이평선들이 장기 이평선들도 점점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양호구름을 뚫지 않고 이제 타고 올라가주면서 지금 상당히 이제 좋은 그림이 좀 만들어졌는데요. 세기형 수렴 패턴에서 약간 이제 이탈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또다시 한 번 더 메워주면서 이 17,400원, 17,500원 정도를 한번 뚫어주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주 시장은 내일 3월 3일이죠. 내일 마지막이고요. 3월 4일, 3월 5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3월 6일입니다. 그래서 그 3월 6일이 이제 어제 말씀드린 우리 사주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는 날인데요. 그게 이제 천만 주입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천만 주가 동시에 이제 쏟아진다면 상당히 이제 뭐 많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전체 이 거래량 500만 주, 뭐 300만 주 이런 수준에서 이 천만 주가 한 번에 쏟아지더라도 크게 저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균 단가가 13,850원 플러스 신주인수권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가격 대비해서는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 사주 물량 대부분이 이제 그런 실제 기업에 다니고 계시는 현직자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개선되어지는 그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3월 6일에 나오자마자 전부 다 쏟아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일부 익절은 가능하겠지만 그럴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전에 유상증자를 여러 번 진행했을 때도 결국에는 9,900원을 상장할 때도 있었고 그거보다 이제 낮을 때도 상장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 사주 물량이 풀린다라고 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줬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만 주는 크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가격대도 지금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저는 이 월봉 추세, 이 추세가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제도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이 블록딜에 대한 영향과 그 다음에 코스피에 대한 그런 대세 하락에 대한 영향이 결국에는 코스피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이 갭을 메워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블록딜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뭐 일시적으로 물량을 교환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군가 그 블록딜에 대한 물량을 받은 것이고요. 이전에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을 이제 받았던 물량을 쏟아낼 수 있는, 그죠? 익절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매집을 했다면 결국에는 시세를 주고 그런 시세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할 텐데요. 분명히 이제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뭐 큰 좋은 소식이 없거나 기업에 대한 그런 미래 가치가 없거나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 모든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기업에 대한 가치가 점점 개선이 되어 가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증권 리포트들도 그렇게 분석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접근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단가까지 오기를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주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수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특이한 수급이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119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최근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은 매수량을 보였던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도 25만 주를 매수하면서 최근 매수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기관 투자자 중에는 특히 또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22만 주 정도를 매수하면서 최근에 이 연속적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 8일 정도 연속으로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매수량도 지금 100만 주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을 빠르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신도 마찬가지 매수세를 좀 줄인 듯 하다가 또 이제 47,000주 매수하면서 마찬가지 한 7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빠르게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 뭐 특별한 소식도 없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많이 매수할 이유가 크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이제 530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117만 주, 100 몇 주였죠? 119만 주죠. 그 정도 거래 이 매수를 할 정도면 거래량의 상당 부분이 이제 이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거래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주가를 많이 올리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물량을 야금야금 이제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가 많이 매도를 했지만 주가는 생각보다 올라가지 못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의도대로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매수를 한다라고 해서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는 출발을 시키지 않는 것뿐이고요. 그 출발을 시키는 주체가 지금 외국인 투자자이든 기관 투자자이든 뭐 최근에 지금 연속적으로 좀 많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무슨 이유 때문인지 매수를 했는지 일단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굳이 이제 관련성을 찾자면 이제 3월 6일에 우리 사주 물량이 풀리는데 그 우리 사주 물량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도 조금 이제 연관성을 찾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상상을 좀 해본다면 우리 사주 물량이 묶여 있는 동안 그 물량을 대차를 해서 공매도를 쳤다면 그렇게 이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뭐 넘겨짚는 내용이니까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데이터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보면 결국엔 데이터는 1250만 주에서 지금 1100만 주까지 오늘도 공매도 잔고가 감소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만 주, 11만 주 정도, 12만 주 정도가 공매도 잔고가 감소를 했고요. 1공매도 거래도 뭐 평소와 계속 유사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와 이 공매도 거래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것은 이전에 뭐 제 영상을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때 신주 상장이 될 때마다 공매도가 적극적으로 이용이 되어 왔고 그때마다 공매도가 대량 상환이 되거나 그렇게 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국인 투자자와 금융 투자가 좀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을 좀 많이 보았고요. 실제로 그런 데이터들을 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도 지금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거래원을 보시면 JP모건이 또 오늘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량 또 공매도 대부분을 또 이렇게 JP모건이 상환을 시키면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물량을 회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그 이외에 좀 보시면 자, 외국인 투자자가 실제로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자, 블록딜이 발생했던 이 날입니다. 이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확 늘었다가 블록딜을 하면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계속 줄어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떨어진 이후에 크게 늘어나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였었고요. 지금 거의 이전과 유사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블록딜을 할 때도 거래원을 그때 분석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매수자가 아마 모건서울이었던 것 같고요. 매도자가 CS증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그런 외국계 증권사끼리 매도 상위, 매수 상위를 차지를 하였고 그렇게 좀 교환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로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거래하는 외국인 투자자 증권사 JP모건 그리고 모건서울이죠. 네, 그 두 증권사가 결국에는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거래를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결국에는 지분이 이렇게 줄고 늘어나는 과정에서 변한 것은 이제 공매도 잔고, 그리고 대차 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딜을 통해서 받았던 물량을 결국엔 채우긴 채웠지만 실제로 이제 이때 받았던 물량이 그대로 있는데 결국엔 공매도를 쳤다가 상환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제 실 물량을 회복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랬든 저랬든 결국에는 공매도를 좀 이용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연기금 투자자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체결 55만 주고요. 상환은 36,000 주입니다. 그래서
체결 대비 체결이 좀 많았죠. 그래서 대차장고는 2,890만 주로 어제보다 50만 주 정도 좀 늘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뭐 최근에 체결 상환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이 수치도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장고가 일단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2,800만 주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공매도 잔고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고요. 외국인 추적 물량이 118만 주에서 지금 151만 주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하루만 지금 150만 주를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거의 금액으로 따지면 200억 이상을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강하게 빠르게 지금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보유율은 12.79%로 최 근래 들어서는 가장 높은 보유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매수를 유지해 준다면 13% 이상도 지금 가능해 볼 것 같고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지분을 늘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매도를 이용해서 다시 상환을 했던, 아니면 조금 팔았다가 뭐 그랬던, 결국에는 꾸준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고요. 아까도 보시면은 이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 상승세는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주식수를 보시면 지금 거의 8천만 주 이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당히 많은 물량을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례로 저번에 이제 투자자 수급을 좀 보여드리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 네이버 증권의 그 투자자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실거래량이 다르게 집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정규장에서의 그런 수급만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큰 이 물량에 대한 보유율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12.74%, 오늘자로 12.74%였는데요. 지금 조금 10페이지 정도 뒤로 가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작년 5월이죠. 작년 5월 달만 하더라도 보유율이 9%대입니다. 9.16%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 가서 20페이지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이때는 이제 7월이죠. 21년 7월 정도. 이때는 이제 5% 정도였습니다. 이때는 아마 뭐 합병과 그 다음에 뭐 그런 상황에서 좀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좀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2,600만 주 수준으로 가지고 있던 날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8천만 주까지 거의 보유 주식 수가 한 3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고, 퍼센트도 5%대에서 지금 12%, 거의 13%대까지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만 좀 살펴보았을 때는 적자 회사죠. 적자 기업에다가,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도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한 4천억 정도 나왔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정말 좋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배당금도 없죠. 사실 배당금이 일절 없는 그런 기업인데, 외국인 투자자가 저렇게 보유량을 계속 늘려간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같이 우리와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그 기업의 상황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환경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서서히 지금 스며들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주가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그냥 보았을 때는 적자 기업에다가 주가도 올라가지 못하고 한 2년 동안 횡보를 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이제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어제도 이 수급 분석을 좀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바닥을 찍고 이제 그 아래에서 16,000원대에서 횡보하는 동안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런 물량을 익절을 하기 위해서라도 올리는 시기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올릴 수 있는 명분은 지금 충분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증시가 조금 좋지 않았고 코스피가 계속 떨어졌고 뭐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좋은 소식에도 좀 같이 눌러지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다면 이제는 그런 소식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확실히 이제 힘있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오늘부터 이 외국인 투자자가 또 확실히 좀 매수를 해줄 것인지, 오늘 하루 바짝 매수했는데 또 내일은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종목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네, 한수원이 유럽 수출용 원전 APR 1000에 대해서 유럽 설계 인증을 취득을 했다라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럽 협회로부터 네, EUR 인증이죠. 설계 인증을 받았고요. 신규 원전 설계를 표준화해서 회원국들이 이를 유럽의 표준 입찰 요건으로 사용을 하도록 네,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EUR 인증은 유럽에 건설될 신형 경수로의 표준 설계에 대해서 안전성 및 경제성에 대한 요건을 심사하는 제도고요. EUR을 인증받았다는 것은 유럽에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안전 및 성능 요건 등을 충족시켰다라는 의미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1400메가와트급 모델을 인정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또 1000메가와트급을 인정을 받으면서 이로써 이제 우리나라는 유럽에서 본격적인 세일즈를 할 수 있다라고 네, 이렇게 또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코,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 유럽 시장에서 입찰 요건으로 최신 EUR을 반영한 노형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인증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한수원도 최근에 지금 최단 기간인 22개월 만에 이제 본 심사 수검을 완수한 만큼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원전 기술력과 그런 경제성이 인정을 받았다라고 네,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APR 1000이면 지금 이제 체코에서 검토되고 있는 모델인데요. 체코 원전에 대해서 또 이제 수주전이 또 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아마 최종 입찰을 제출을 하고 내년에 이 선정이 될 거고요. 지금 이제 빠르면 이제 23년 말에 아마 선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체코도 서둘러서 이 원전에 대한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일정을 앞당기면서 폴란드도 그렇고 체코도 그렇고 지금 유럽 쪽에서 이 원전에 대해서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우리나라는 네, 이렇게 또 인증을 받으면서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두산그룹의 부회장이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의 회장이고요. 그래서 그룹의 부회장이고 에너빌리티에서는 또 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산을 또 이렇게 원전업계의 파운드리라고 칭하면서 SMR에 대해서 확실히 확신을 가지고 있고 좀 신뢰가 높다라고 또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로 치면 이제 파운드리 위탁 생산이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SMR에 대한 기자재를 거의 독점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SMR 중에 이제 경쟁력 있는 노형이 또 나오면 그곳에 지분 투자를 해서 우리가 만드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크게 뉴스케일 파워와 그 다음에 엑스에너지, 네, 미국의 3대 SMR 기업 2개 중에, 3개 중에 2개를 지금 투자를 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테라파워죠. 네, 그래서 그 2개 다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에서 또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인수 얘기도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웨스팅하우스가 또 매물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저도 의아했는데요. 캐나다의 그런 브룩필드였나요? 그 아마 그런 기업에서 또 자산운용사에서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했는데 다시 한번 또 매각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 가능성을 또 물었다라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웨스팅하우스는 SMR을 진행하지 않고 있고 이미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이라는 노형은 우리가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크게 이득을 볼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충분히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 기술력을 상당히
기술력에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인수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SMR 얘기를 좀 더 드리면 이제 뉴스케일 파워의 이제 SMR 사업비 상승을 하면서 또 이제 좀 우려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50% 이상이 지금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사업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서부 발전 사업자 컨소시엄이 또 이렇게 SMR 건설에 찬성을 하면서 미국의 아이다호주 그 SMR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 건설에 대한 붐이 다시 일어나면서 그런 소형 모듈 원전으로 가는 것은 이제 거의 필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차세대 기술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스케일 파워 이외에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다우와 미국의 이제 걸프만의 소형 원전 공동 개발을 이제 수행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북미 지역의 공업 용지를 위한 최초의 그리드 규모의 첨단 원자로를 실증하는 공동 개발 협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는 헬륨과 같은 그런 고온가스를 이용해서 원자로를 이용을 하는 방식인데요. 그 고온가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증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좋은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의 그 경수로를 이용한 것보다 핵 폐기물에 대한 이 생성도 확률이 적다라고 하고요. 안전성에 있어서도 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선두주자이긴 하지만 그 차세대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DLENC와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지분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사업 진행 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기기 공급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두산그룹 자체에서 SMR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자들의 소리 소문 없이 매수를 하고 꾸준히 모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마지막 하루 남았는데 그 하루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